마이크 테스트 하나 더. 마이크 테스트 하나 더. 예.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목소리 잘 들려. 우리 1번 한 번만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이고야,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많이. 나머지 분들은 예. 미생물 천재. 오. 필명 좋다. 돈 많이 버시겠다. 요게 뭔지 아세요? 요게 암덩어리입니다. 암덩어리. 종목 중에서 암덩어리가 있죠. 제거하세요. 자, 지금부터 저희가 대략 한 13강에 걸쳐서 기본적 분석을 아마 하게 될 겁니다. 13강 정도. 13강에 걸쳐서 기본적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뭘 하냐면은, 자, 기술적 분석을 하는데, 자, 패턴이 나올 것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자, 캔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급등주 매매 기법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캔슬님은 끝났으니까 여기까지만 되면은 거의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게 한 6개월 과정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정도 좀 쌈박하게 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은 다시 한번 돌아가는 브리핑 시간, 오리엔테이션 시간이니까 조금 한 50분 정도만 할게요. 너무 하면은 머리 아프잖아요, 그죠? 기본적 분석 처음부터 너무 빡세게 하면 머리 아프니까 조금씩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카페에다 모두 올려놓을 예정입니다. 올려놓을 예정인데 아쉽게도 그죠? 요거는 저희가 VIP 회원분들한테만 오픈을 할 거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 오픈을 할 겁니다. 종목 추천이나 그죠? 새로운 정보 그리고 신규 내용 같은 것도 자, 지금 어떠십니까? 네, 괜찮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카페에다 이렇게 올려놓을 거고요. 우리 가족분들은 여기 들어가서 여기 교육 동영상 있죠? 교육 동영상 들어가셔서 보시면 되고, 일반인 분들은 방송 동영상이나 추천 종목 제가 올려놓을 겁니다. 그래서 일반인 분들은 여기 오셔갖고, 그리고 돈이 되는 정보 뭐 이런 거 보시면 되고, 좋은 종목 제가 많이 말씀드리고 할 테니까 뭐 오셔갖고 가입을 하셔서, 공짜입니다. 공짜니까 가입을 꼭 좀 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짜라면은 뭐 그죠? 모두 마신다는데 한번 해보세요. 자, 그래서 1강에서는요 우리가 종목의 최소 펀더멘털 확인, 영업이익, EPS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실패하지 않은 우량주 저평가 종목 선별법 해서 어떤 종목을 저평가에서 바닥에서 살 수 있나,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볼 거고요. 펀더멘털 분석을 통한 워렌 버핏이 투자 기법, 그죠? 예를 들어서 PBR이 뭐 0.5배 미만인 종목을 산다. 자, 그래서 얼마? PBR 1.5에서 판다. 뭐 이렇게 되고 있죠. 그래서 펀더멘털을 통해서 비교를 할 거고요. 2강은 증권사의 리포트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증권사의 리포트를 모두 다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걔네들도 속된 말로 뻥을 치고 있는 게 많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리포터의 사실, 팩트와 오피니언을, 사실과 의견을 어떻게 우리가 분리를 할 것인가. 그래서 목표 주가 분석을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인가. 그리고 종목 분석의 실적 모멘텀, 그래서 실적과 모멘텀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이것을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자, 이게 2강. 3강은 외국 매수의 특징은 뭔가, 그리고 기관 매수의 특징은 뭔가, 그리고 OBV를 이용한 외국인 기관 수급 분석법,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 외국인 기관 매매를 활용한 실전 매매 기법,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제4강은 캔들의 형성 원리. 그래서 캔들을 개론적으로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캔들의 형성 원리, 거래량과의 상관관계, 일간 거래 형성과 매매 기법. 그래서 개론을 좀 말씀드릴 거고,
좀 더 자세한 부분은 나중에 캔들을 뚝 띄어다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제 5강은 100% 이해하는 기술적 분석법에서 추세 패턴, 추세 형성의 원리 심리적 이해, 그리고 실전에 필요한 패턴 정리 및 이해, 추세와 패턴을 이용한 매매 기법에서 추세와 패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나중에 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 자 6강에서 7강 사이에서는 기술적 분석편, 투자 정보 활용편, 그리고 펀더멘탈 분석 활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 8강은 원금 관리의 중요성. 우리는 원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원금 관리법. 그래서 이렇게 리스크학이죠.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계좌의 리스크를 맞춰 투자하는 방법. 그리고 실전 활용법.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자, 그 다음에 9강. 수급으로 보는 시장 판별법에서 펀더매니저 어린아이 원숭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시장의 흐름과 종목 흐름 관계, 시장의 주도주를 잡아라. 뭐 이런 거. 제 10강은 HTS 활용 방법입니다. 그래서 HTS를 활용한 중장기 저평가 우량주 검색법에 대해서 배우실 거고요. HTS를 활용한 단기 종목 공략법에 대해서도 배우실 겁니다. 그 다음에 제 11강 최적의 화면 설정, 그리고 차트 설정 방법, 그리고 현재가 창 보는 방법, 매수매도 주무시, 주의사항 이렇게 하면서 11강까지 갈 거고, 제 12강은 총평. 제 12강은 총평입니다. 총평. 그래서 여태까지 배웠던 것을 실전에 어떻게 써먹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를 한번 해볼 것이니까 처음이신 분들은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그냥 옛날 이야기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들으시면 돼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렵다고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근데 쉽다고 생각하면 그냥 옛날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중간중간에 제가 물을 마시면서 할게요. 목이 아프니까 그 정도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강 실패할 수 없는 장기 종목 추출법. 이렇게 얘기를 실패할 수 없으면 성공이네, 그죠? 실패의 반대는 성공이잖아요. 그래서 성공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의 노하우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 종목이나 매수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네, 오늘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왜 무방이 없는지 아십니까? 네, 매일마다 무방을 하던 사람들이 무방이 없잖아요. 왜 없을까? 제 예신이 왜 없을까요? 네. 오늘 개폭락했잖아요. 그죠? 개폭락했잖아. 그러니까 할 얘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무방이 없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하락장에서, 사실은 하락장입니까? 하락장 아니에요.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은 하락장이 아니라 상승 파동을 그리는 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제가 기술적 분석에 의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럼 EPS와 영업이익은 도대체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그리고 우리가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지 그 펀더멘탈에 대해서 확인할 방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패하지 않은 저평가. 저평가는 뭐예요? 바닥에 있다는 것입니까? 자, 의미를 확실히 합시다. 확실히 하세요. 저평가라는 게 바닥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바닥? 맞습니까? 바닥. 옳지 않습니다. 네. 계속해서 신저가가 형성이 되면은 계속 바닥이잖아. 그죠? 맞습니까? 신저가가 형성이 되는 종목도 계속 바닥인데 저평가라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저평가는 PR, EPS, PBR, BPS, 기타 기본적 분석에 의해서 이 종목이 역사적인 주가와 비교해서 낮냐 높냐를 비교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종목이 저평가되어 있다고 해야지 저평가입니다. 무조건 낮다고 저평가는 아니에요. 실제로 예를 들어서 드리면은 어떤 종목이 OCI 같은 예가 딱 좋아요. OCI 같은 예가. OCI가 뭐라고 했냐면은
리포트 부분을 보면서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그러니까 OCI가 역사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고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평가입니까? 이거는 누가 얘기를 해준다? 주가의 위치가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에요. 실적과 PBR, EPS, BPS 뭐 아무거나 좋습니다. 이게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이 돼야 됩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요. PBR이 1배 미만이라고 무조건 저평가되어 있다고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왜? 실적이 엄청나게 안 좋아져. PBR은 뭡니까? Price per BPS잖아요. 그죠? 프라이스를 BPS로 나눈 건데 그렇다고 저평가되어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 아니 계속해서 실적이 안 좋아지면 PBR이 낮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맞나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맞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틀립니다. 그럼 우리가 뭘 봐야 될까? 기준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준점. 일형님 기준점이 있어야 돼. 기준점. 그러니까 기준이 흔들리면 안 된다니까. 주식을 매수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흔들리시면 너무너무 힘들어져. 그럼 우리가 딱 한 가지를 기준점을 세워야 돼요. 뭘 세워야 될까? EPS입니다. EPS. 주당 순이익을 세우셔야 돼요. 주당 이 기업이 얼마나 버냐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닐까요? 결국에는 돈을 버냐 안 버냐가 중요한 거지 다른 게 뭐가 중요해요? PR이 낮다고요? 중요한 겁니까?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은 결국엔 뭐예요? EPS 성장률이 얼마가 되고 EPS가 과연 5개년도와 비교했을 때 어떤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지 그것을 비교하는 게 더 낫습니다. 그러면서 PR을 적용시키고 PR이 저평가되어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Price per EPS잖아요. 프라이스를 EPS로 나눈 거니까 EPS가 올라가면은 프라이스가 낮아지는 거잖아요. 자, 어려운 얘기 이거는 그냥 넘어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따 배우실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준점을 항상 세우셔야 된답니다. 기준점. 기준점이 없으면 안 돼요. 우리는 자, 앞으로 칩시다. 자, 채팅창에서 치세요. 뭐라고 치냐면 EPS. 영어로 EPS를 치십시오. 우리는 앞으로 EPS를 갖고 기준점을 갖고 갈 것입니다. 다른 게 삼지 않고요. EPS를 삼을 겁니다. 앞으로 EPS는 삼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렇죠? 자, EPS를 삼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머릿속에 꽉 들여보내세요. 다른 거 들어보내시지 말고. 그래서 영업이익과 EPS를 갖고 저희가 갖고 하는데 특히 주당 순이익이 얼마가 되냐, 영업이익이 얼마가 되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패하지 않는 저평가를 매수하기 위해서는 즉 EPS가 턴 어라운드 하는 종목들 그리고 여태까지 걸어보지 못한 종목을 하시는 것이 바로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목이 올라가려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분기 주당 순이익이 턴 어라운드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올라갑니다. 그래야지만 기가 외국인들이 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펀더멘털을 분석한 모렌 버핏이 투자 기법인데 이것은 넘어갈게요. 왜냐면은 이거 하시는 분들은 없으세요. 한 20년간 갖고 가실 자신 있으십니까? 20년, 30년? 20년, 30년 가지고 가실 자신 있으세요? 없으시면 이건 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넘어갈게요. 역사적인 PBR, BPS, 기타. PER 저점에서 매수하신 다음에 끝까지 들고 가는 그런 전략을 취하시는데 우리는 사실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저희가 보겠습니다. 자, 매출액은 그 기업의 성장성을 판단하고 있다. 그래서 매출액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뭡니까? 매출액이 쭉 이렇게 올라가. 자, 매출액이 올라가면은 자, 규모의 경제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규모의 경제. 규모의 경제 뭐예요? 자, 캐파가 커지면은 이익이 많이 남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과거에 속된 말로 1억 팔면 2천만 원이 남습니다. 2천만 원. 2천이 남는데 만약에 10억을 팔게 되면 어떻게 돼요? 10억을 팔게 되면 2억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인건비는 10배가 5배가 늘어납니까? 10배가 늘어납니까? 인건비는 10배가 안 늘어나요. 일정 부분 인원이 더 늘어나겠지만은
그 다음부터는 수익이 왕창 잡힐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매출액이 늘어난다는 것은 바로 그 기업의 성장성을 담보로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영업이익은 그 기업의 경쟁력을 판단하고 있어. 어떤 기업은 이런 기업이 있습니다. 매출액이 떨어져. 근데 영업이익이 올라가는 종목이 있어요. 이런 종목이 진짜로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기업은 오래 못 갑니다. 영업이익이 오래 못 간다는 얘기예요. 왜? 뭔가 어디선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적어도 2분기 이상 이렇게 형성이 된다면은 이 기업은 뭔가 단단히 잘못돼 가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매출액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다는 거는 영업을 잘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시장에서 점유율이 밀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매수하면 됩니까? 안 되겠죠. 시장 점유율이 줄어들고 있는데 매수하는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근데 바보들이 있다니까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바보들이 많아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줄어들고 있는데도 저평가라고 매수하시는 그런 바보들이 많다니까요. 적어도 무방에 오신 우리 가족분들은 그러시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죠? 네, 그러면 안 된다니까? 아니, 매출액이 줄어드는데 막 매수를 해, 저평가라고. 그러면은 이 저평가에 의미가 있습니까? 없다니까? 영업이익이 줄어들고 있는데 막 매수를 한다니까? 의미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고루 성장하는 기업을 찾아서 매수하는 게 좋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매출액과 영업이익, EPS, 순이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오늘 참 좋은 예가 딱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NK트렌드. 저희 가족분이 이거 수익 내시고 나오셨는데 제가 이탈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이탈가를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NK트렌드 같은 경우는 사실은 2분기 실적, 1분기 실적이 좋지 않아요. 1분기 실적이 부진했습니다.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얘가 어떻게 되고 있었어요? 최근에 뭐 이렇게 올랐죠? 이렇게. 이렇게 올랐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때 이렇게 올라갈 때는 따라붙을 수는 있어요. 사실 말씀드렸어요. 하지만은 제가 데드라인을 여기다 형성을 시켜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탈하면 무조건 때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바로 실적을 담보로 하지 않기 때문에 얘는 언제나 주가가 원위치로 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급등주는요 항상 실적에 비례해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뭐가 있지? 어저께 제가 상담을 받으면서 하나님도 구원을 못한다는 종목이 있었거든요. 셀바이오텍이 아니라 뭐였죠? 하이셀인가? 뭐 이런 종목 있죠. 하나님도 구원을 못할 만한 종목들. 실적은 그지 같은데 주가는 엄청 많이 올라갔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구원을 못한다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당장 매도하라고 말씀드렸어요. 당장 매도. 말이 필요 없다. 이런 거는 하시면 안 된다. 왜? 실적을 담보로 하고 있지 않고 개판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 우리가 매수할 때는 항상 수익을 염두에 두고 하지만은 나올 때도 손절을 염두에 두고 나오셔야죠. 근데 그냥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 그냥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현실이라니까? 이런 종목을 우리가 지금 매수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매일마다 힘들어지는 거야. 매일마다 힘들어지고 매일마다 루저가 되는 거고 몇몇 사람들 빼고. 근데 대부분의 실력이 다 이게 안 돼. 그죠? 이게 안 되시잖아. 그런 거 있잖아요. 능력은 징그럽게 없는데 눈높이만 높은 거.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된다? 아예 실력을 키워서 전문 트레이더가 되던가 아니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기술적, 기본적 분석, 패턴을 통한 매수 타이밍을 노려서 들어가시던가. 이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 되는데 항상 어중간해.
그러니까 늘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장장 6개월에 걸쳐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교육 시간인데 어떡하죠? 효림맘님. 그럼 제가 힘들어지잖아. 이따 제가 무방을 할 테니까 그때 물어봐 주세요. 효림맘님은. 자, 그래서 영업이익은 그 기업의 경쟁력을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순이익, 기업의 해외, 국내 이익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순이익을 갖고 믿지 마세요. 순이익이 갑작스럽게 늘어날 때가 있습니다. 순이익이 갑자기 영업이익은 줄어들었는데요. 순이익이 늘어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어느 때일까요? 자, 영업이익은 줄어들었어. 이제 순이익이 늘었어. 왜일까? 아시는 분? 그 이유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해외 공장을 매도로 했거나 아니면 건물을 매도 뭐 그런 거 있죠. 가지고 있는 자산을 아니면 땅을 팔았을 경우에 그 이익이 순이익으로 잡힌단 말이에요. 하지만 영업이익은 뭡니까? 영업을 영위해서 얻은 이득이 영업이익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영업이익은 뭐예요? 쉽게 얘기해서 영업을 영위함으로써 얻은 이득이 영업이익입니다. 순이익은 영업이익 플러스 기타 이익. 예, 달라요.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은 그 자체가 의미가 있지만 순이익은 의미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왜? 일회성 비용이잖아요. 토지가 일회성 비용이지 매년 팔 수 있나요? 매년 못 팔어. 예, 못 팔잖아요. 그죠? 공장을 매년 팔 수 있어요? 못 팝니다. 비정규적인 매출이잖아요. 그러므로 이 이익은 신경 쓰면 안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순이익을 갖고 우리가 경쟁력을 논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EPS, Price per EPS, 순이익을 주식수로 나눈 값입니다. 그래서 EPS가 높아지는 기업이 좋은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본에 충실해야 돼요. 기본에. 자, 아까 제가 영업이익을 뭐라고 그랬죠? 영업이익이 영업을 영위함으로써 얻어지는 이득이 영업이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A기업이 매출액이 1000만원입니다. 근데 영업이익이 500만원입니다. 그리고 매출액이 1000만원이에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700만원입니다. 그러면 어디가 훨씬 더 경쟁력이 있을까요? 어디가 더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B겠죠. 말도 안 되는 얘기겠죠. 그죠? 근데 주식에 있어서는 이렇게 안 하신다니까? 분명히 여기가 더 경쟁력이 있다고 하잖아. 그런데 A기업이 훨씬 더 많이 내려갔다고 A기업을 매수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힘들어지는 겁니다. 훨씬 더 경쟁력 있는 기업을 매수하시는 것이 주가 상승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기본적인 내용인데도 굉장히 중요해요. 기본에 충실하자는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영업이익, 즉 이득을 많이 냈은 돈을 많이 벌어다 줄 수 있는 기업에다가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돈을 못 벌어다 주는 회사는 필요 없어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그리고 많이 버는 쪽에다가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경쟁력이 있는 기업은 바로 B기업이겠죠. 그럼 우리가 영업이익을 나타내기 위해서 뭐가 됐을까요? 자, 영업이익이 판매관리비가 있겠죠. 판매관리죠. 그죠? 판매관리비의 개념은 뭡니까? 판매관리비. 판관비라고 그러죠. 그죠? 자, 매출액에서 뭘 빼주나요? 매출액은. 자, 얼마 팔죠? 자, 예를 들어서 제가, 공장에서 제가, 1000원짜리를 팔고 있습니다. 1000원짜리를 팔고 있습니다. 자, 지금 바깥에서 1000원을 팔고 있어요. 이 1000원짜리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사람이 필요할 거예요. 사람. 그죠? 인건비.
사람이 필요하고 또 뭐, 전기는 공으로 돌리나? 그죠? 전기료. 또 물건을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죠? 재료비가 있어야죠, 재료가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혹시 임대 있으면 임대료가 나올 것이요. 그죠? 물은 안 쓰나요? 물도 쓸 거 아닙니까? 물가. 각종, 이걸 뭐라 그러죠? 각종 공과금. 그래서 세 가지 축입니다. 첫 번째가 판매 관리비에서 인건비가 들어가고, 그죠? 어려운 얘기로 인건비가 들어가고, 두 번째, 뭐가 들어간다? 재료비가 들어가겠죠, 재료비. 자, 세 번째로 각종 공과금, 그죠?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매출액에서 뭘 빼준다? 이 세 가지를 빼주면은 바로 영업이익이 나옵니다. 영업을 영위함으로써 얻어지는 이익이 영업이익입니다. 그럼 영업이익에서 이건 안 들어간다고 그랬죠? 우리가 뭐가 안 들어간다고 그랬죠? 내가 공장을 하나 팔았어. 공장. 이거 영업을 영위해서 얻어지는 이익이 아니잖아. 그럼 영업이익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죠? 어디 들어간다? 순이익에는 들어갈 수가 있겠죠. 순이익에. 네. 하지만 영업이익은 안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거 핵심적인 요소예요.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순이익이 100만 원이 났네. 주식수는 100주. 그럼 EPS는 얼마입니까? EPS 얼마일까? 일이겠죠. 여기는 2겠죠. 그죠? 맞습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1이 되고 또 1이 되잖아요. 증자를 하니까. 증자를 하게 되면 주식수가 늘어나니까. 맞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EPS에 민감한 부분이 장기 투자 지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EPS가 굉장히 좀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EPS가 높냐, 낮냐에 따라서, 그죠? 아까 두산이라는 종목을 제가 갖고 나왔습니다. 두산이라는 종목을 갖고 나왔는데, 이렇게 쭉 내려가서, PL은 프라이스를 어닝으로 나는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PR은 주가를 어닝으로 나는 거고, 번거수. 자, 두산을 놓고 봤을 때 저희가 그 영업이익이 지금 마이너스였습니다. 여기 지금 크게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지금 보고 계신 게 쭉 둘러서 볼게요. 영업이익이 지금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영업이익이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근데 자, 지금 순이익을 보시면은 플러스가 됐죠. 그죠? 자, 보이십니까? 플러스가 됐어. 여기도 플러스가 됐고. 맞습니까?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인데 지금 순이익이 플러스가 됐다니까? 얘네가 이때 뭘 팔았습니까? 공장 팔았잖아요. 두산이. 2008년도 9년도 때. 두산이. 얘는 굉장히 힘들었었잖아요. 그래서 두산을 리스크 하면서. 그래서 2008년도, 9년도에 굉장히 힘들어지고 나서, 뭐 공장이고 뭐 이렇게 팔면서 순이익이 늘어났지만 영업이익은 마이너스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사실은 단기 순이익이 아니라는 얘기죠. 단기 순이익이. 자, 이게 아니고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건 뭡니까? 영업이익이 얼마냐? 그죠? 영업이익이 얼마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영업이익이. 자, 이게 가시겠죠. 그래서 두산이 못 오른 이유가 있습니다. 2008년도에 주가로 넘어가서 한번 볼게요. 2008년도 9년도.
맞습니까? 2008년도 9년도 어때?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다 오르는데 보세요. 2008년도 9년도가 이렇게 되고 있었잖아. 그죠? 제이지는 맞습니까? 안 올랐잖아. 얘네는 거의 안 올랐습니다. 다른 애들이랑 비교해볼까? 보세요. 두산 같은 이런 지주 회사가 오르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수익이 안 났기 때문에 기관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지 않은 겁니다. 매수를 했으면 수익이 났겠죠. 당연히. 하지만 얘네들은 돈을 못 벌어다 줘. 그러니까 기관 외국인들이 매수를 안 해줘. 그러니까 못 올라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잘 보세요. 자, 보시면은 2008년도 9년도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그죠? 마이너스가 됐다니까. 영업이익이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 기업의 경쟁력이 좋지가 않다는 얘기 아닙니까? 경쟁력이 떨어졌다. 뭔 이유가 있는지. 어쨌든 뭐 판매가 안 됐든 뭐가 안 됐든 뭐 하여튼 돈을 못 벌어다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2008년도 9년도에 이렇게 처박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처박히고 못 올랐어요. 얘네들은. 그래서 이렇게 다른 애들은 어떻습니까? 정유주 볼까? 정유주 계속 영어로 나오네. 자, 2008년도부터 9년도 어땠어요? 그죠? 보이십니까? 똑같아. 2008년도 9년도에 실적이 안 좋았다가 이러고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2010년도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자, 보세요. FN 가이드를 보면서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얘네들은 항상 똑같아요. 실적이 안 좋으면은 주가는 뒷걸음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인기가 없으니까. 시장에서 인기가 없는 종목들은 올라갈래야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요거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금호석유화학이 왜 올랐을까? 간단해요. 얘가 올랐었던 이유는 역시 딱 부러진 실적을 나타내주고 있었기 때문에 오르고 있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자, 여기 보이십니까? 여기 컨센서스 추정치료 좀 보고 계신데 자,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매출액이 빨간색이에요. 그죠? 빨간색. 자, 여기에 빨간색입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이렇게 2009년을 해서 이렇게 줄어들고 있었다가 2009년에서 10년 사이에 매출액이 늘어났습니다. 자, 그 기업의 성장성이 늘어나고 있죠? 자, 그죠? 성장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성장성이 상승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영업이익. 파란색의 영업이익인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2009년도를 기점으로 큰 폭의 상승이 되고 있었죠. 그죠? 큰 폭의 상승.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 기업의 경쟁력이 좋아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경쟁력. 맞습니까? 보세요. 2009년도의 실적, EPS. 주당 순이익을 보시면, 마이너스 2192원. 21,920원. 그 다음에 어떻게? 11,109원. 15,097원. 이렇게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2011년도까지 실적이 이렇게 좋아지니까 주가가 이렇게, 그러니까 2009년도부터, 그죠?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잖아요. 주가 한번 볼까? 똑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똑같이. 자, 2009년에서 10년으로 실적이 좋아지니까 여기 한번 제가 써드려 볼게요.
자, 2009년도에 실적이 마이너스 2만 11920이었습니다. 11920 마이너스 11920이었고 2010년도에 떡 벌어지게 좋아졌다니까요. 11109 그리고 2011년도에는 어떻게 좋아졌냐면은 자, 그 다음에 15097 이렇게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과거에 2만원 벌던 마이너스 2만원 있던 친구가 2011년도에 10년도에 11,000원 이렇게 올라가니까 주가가 그 다음부터 턴어라운드 되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주가는 실적에 비례해서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을 찾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항상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을 갖고 우리가 매수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거. 자, 기업의 실적 확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기업의 실적은 기본적으로 몇 년? 5년간입니다. 5년간. 5년간의 실적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과거 뭐 1년, 2년 뭐 이렇게 되면 안 된다니까요. 5년간의 실적을 체크를 하시고 저희가 항상 비교를 하셔야 돼요. 이게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기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록. 예. 기록을 하셔야지 5년간의 실적을 알 수가 있겠죠. 기록을 하나도 안 하고 말이야. 그러면 내가 알 수가 있나? 정작 써먹을 때 못 써먹잖아요. 항상 그래서 기록하는 습관을 꼭 들이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게 보이십니까? 1, 2, 3, 4 올해 4개년도로 제가 보고 있죠. 5개년도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도는 제가 제껴뒀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2008년도 2008년도는 사실은 좀 의미가 없습니다. 왜일까? 2008년도에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문에 그죠? 비이성적으로 떨어졌었잖아요. 그러니까 비교 자체가 좀 불합리하다는 거겠죠. 그래서 2008년도는 제껴두고 2009년, 2010년, 2011년, 12년 이렇게 저희가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기업 체크에는 영업이익과 EPS를 저희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얼마냐, EPS가 얼마냐, 특히 EPS가 어떻게 올라가냐, 그러니까 주당 얼마를 벌어들이냐, 그죠? 그래서 굉장히 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EPS가 성장하는 기업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매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EPS가 성장하는 종목이 시장에는 많지 않습니다. 사실은 많지 않아요. 그냥 뭐 5% 좋아지는 거 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5%. 적어도 16%에서 20% 이상 좋아지는 종목. 분기, 작년 분기와 대비해서 이런 종목을 찾는 겁니다. 작년 분기예요. 작년 분기 대비. 뭐 지금이 3, 4분기죠. 2, 4분기와 비교하면 안 된다니까. 작년과 비교해서. 자, 그리고 이 컨센서스를 예상치를 그대로 믿고 대응하시면 안 됩니다. 얼마간의 디스카운트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 리포트로 보시면은 목표가가 나와요. 목표가 맞습니까? 목표가가 이렇게 나옵니다. 목표가가 나오는데 사실은 거의 안 맞아요. 맞으면 좋겠지만은 거의 안 맞습니다. 왜? 걔네들은 그냥 이 목표가를 세우는 게 그냥 목표일 뿐이에요. 목표. 이게 맞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때까지 죽어라고 안 팔 거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은 안 맞는다. 예, 맞는 경우도 있는데 안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지네가 그냥 쏙닥쏙닥 해갖고 목표가를 산정했기 때문에 사실은 맞지 않습니다. 거기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은 80% 정도 곱하고 예를 들어서 10,000원이다 목표가가 그러면은 우리는 얼마를 본다? 8,000원을 보는 거죠. 자, 어떤 종목은 10,000원이다. 7,000원을 보는 거고. 이건 누가 확인할까요? 이거 누가? 그냥 내가 하면 돼요, 내가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누굴 시켜? 내가 하면 되잖아요, 그죠? 목표가 10,000원이다. 그럼 나는 8,000원까지만 볼래. 목표가가 10,000원이다. 나는 7,000원까지만 볼래. 내가 보면 돼요. 딴 사람 볼 필요 없다니까? 딴 사람들 봐달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목표가를 세우고, 그 목표가가 들어오면은 더 올라가더라도 매도를 하지 않고, 매도하고, 그냥 올라가면 할 수 없는 거고,
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원칙을 갖고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적을 컨센서스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일정 부분 디스카운트를 한 다음에 이렇게 하시는 전략을 좀 권해드리겠습니다. 강원랜드, 전기전자 등 유통회사의 경우 최근 5개년도 실적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 뭐 거의 다 중요한 겁니다. 예. 뭐 다른 건 안 중요하나? 자, 또 한 가지 팁. 자, 분기 실적이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연간 실적이 좋아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당연한 거겠죠. 단기 분기 실적이 좋아지고 연간 실적이 안 좋아진다. 그럼 뭐 매살 이유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는 1년 단위잖아요. 1년 단위, 1년 단위. 그래도 작년 분기 대비 좋아져야 되는 건 두 가지입니다. 둘 다 좋아져야 돼요. 분기 실적도 좋아져야 되고 연간 실적도 좋아져야 되고 둘 다 좋아져야지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주식은 분기와 연간을 같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영업 실적에서 영업이익과 실적이 좋으면 이제 뭘 본다? 우리 차트 본다. 그래서 EPS 최고치를 보여주는 종목이 좋다. 우리 이렇게 하고 있죠? 맞습니까? 우리 가족분들? 그렇잖아요. 영업이익과 EPS 실적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좋은 종목에 한해서 차트를 보고, 그죠? 차트 보고, 그 다음에 최고의 EPS가 좋아지는 종목을 저희가 노리고 있잖아요. 가까운 예로 얼마 전에 저희가 했던 지금도 갖고 있는 세코닉스, 그죠? 처음에 저희가 어떻게 접근하게 됐습니까? 세코닉스의 실적을 먼저 봤잖아요. 실적을 먼저 봤잖아요. 세코닉스 실적. 보니까 어마어마해. 예, 정말 딱 부러지게 좋아지는 종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순간부터 세코닉스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 세코닉스는 여태껏 벌어보지 못한 그런 길을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역시 뭐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입니까? EPS 성장률이 좋아지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세코닉스 537% 작년에 비해서 획기적으로 좋아지고 있잖아요. 획기적으로. 그러면서 매출액과 영업이익도 어떻게 좋아진다? 보세요. 이렇게 좋아지고 있잖아. 하반기 영업이익은 74% 증가한 가이던스 매출액 1000억. 영업이익은 125, 74% 성장.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잖아요. 사상 최대 실적. 그러니까 매수 맞습니까? 매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매수입니다. 우리 이론에서 배운 거. 여기 나와 있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뭐라고? 다시 이론에서 배운 거 다시 돌아가서 볼게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영업 실적에서 영업이익과 EPS 실적이 좋으면은 뭘 본다? 차트를 본다. 그죠? 차트 보고 EPS 최고치를 보여주는 종목이 좋다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그대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론이 아니라 이론을 갖고 실전으로 옮겨서 이렇게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냥 심심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예, 절대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오해하지 마시고. 한 종목 더 드릴까? 이 종목이었잖아요. 그죠? 얼마 전에 저희가 매수했던 시젠이란 종목. 그죠? 시젠이란 종목. 어마어마하게 좋아지는 종목들. 분자진단 시약. 야, 테스트기. 얘네 실적이 너무너무 좋아지고 있잖아. 그러면서 향후에 성장성도 담보를 하고 있었고. 이러고 있잖아요. 보시면은 EPS 성장률 추이를 보고 계신데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어떻게 되고 있다? CGN에 1727원. 과거 717원. 어서오세요, LG님. 작년에 비해서 140%. 맞습니까? 영업이익률 추이를 보고 계신데 2011년에서 12년은 넘어오면서 영업이익률이 뭐 되고 있다? 레벨업 되고 있잖아요. 레벨업. 이렇게.
11년에서 12년은 넘어오면서 자 계속해서 증가. 맞습니까? 매출과 영업이익률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향후의 전망성도 어떻게 되고 있다? 이렇게 되고 있죠. 해외 매출액 추이가 옆에 보시면 이렇게 땅 2011년도 73%, 2012년도에 80.9%, 2012년도 13년도에는 82%, 그리고 82.3%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땅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세계 분자 진단시약의 시장은 연평균 15.2% 상승. 네. 실적도 되죠. 또 뭐도 돼요? 전방산업도 되고. 그리고 플러스 독보적이고. 더 얘기할 거 있나요? 네. 얘기할 게 없잖아요. 얘는. 그러니까 갈 확률이 높다는 거겠죠. 맞습니까? 이렇게 가는 겁니다. 어렵지 않은데, 그죠? 어렵지 않잖아, 이게. 어렵습니까? 자,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지금 4시 17분이네. 아이고야, 아직 많이 남았는데, 1강도. 이거 넘어갈게요. 이거 뭐, 필요 없으니까, SM. 삼성전자. 필요 없고. 요건 한번 보고 가야겠다. 지금, FN 컨센서스를 보고 계십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게 각 증권사별로 실적을 달리하고 있어요. 대신증권은 삼성전자에서는 얼마? 목표가를 얼마를 세우고 있습니까? 적정주가 110만원, 키움은 120만원, 어떤 데는 104만원. 사람들이 똑같은 기본적 분석을 하는데 목표주가가 다 달라요. 왜 다를까? 뭐 이유가 있겠죠, 그죠? 얘네들은 얼마 벌 것이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게 맞진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냐면은 총 금액을 더합니다. 총 금액을 더해요. 총 금액을 더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 증권사가 하나 둘 서희 너희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1개로 나눕니다. 자 그러면 평균치가 되겠죠. 평균치 맞습니까? 그래서 평균치를 컨센서스로 구하는 겁니다. 자 이해돼 있어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지금 증권사별로 목표주가가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보면서 한번 해볼까? 실제적으로 FM 가이드 보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자,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각 증권사들이 어떻게 지금 삼성전자에서 컨센서스로 내고 있는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이렇게 되고 있었죠. 보시면은 요거는 한 개의 증권사다, 그죠? 증권사가 되고 있었는데 과거에는 뭐 185만원, 지금은 137만원, 과거에는 185만원, 이때는 143만원. 날짜마다 이렇게 다르죠. 그러니까 날짜마다 이렇게 다르다는 얘기는 항상 발표를 할 때마다 이게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뭐가 다르다? 생각하는 치가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컨센서스 수치를 이렇게 해도 사실은 정확하지가 않아요. 늘 그래요. 늘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컨센서스 C가 나오죠. 이 모든 가격을 증권사 총 개수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죠?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가 나온다? 114만 3,333원이 나오는 겁니다.
예, 아시겠죠?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실패하지 않는 저평가 종목 선별법. 이건 다음 시간에 해야겠네. 예. 오늘은 조금 천천히 했습니다. 힘드실 것 같아갖고 천천히 했었고, 이 컨센서스는 저한테 물어보세요. 컨센서스는 왜냐면은 이거 FM 가이드는 유료 사이트이기 때문에 아무나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나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저한테 물어보시고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